3번 문벌사회의 동요와 무신정권의 성립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무신정권의 성립을 하기 전에 우리가 두 가지의 중요한 사건을 배워볼 텐데요. 바로 이자겸의 난과 묘청의 서경천도 운동입니다. 이 이자겸의 난과 묘청의 서경천도 운동으로 인해서 고려의 문벌사회가 매우 심하게 흔들리게 됩니다. 자, 그럼 먼저 이자겸의 난부터 하겠습니다. 자, 우리 교과서를 보고 하도록 할게요. 자, 이자겸이 누구냐면 대표적인 문벌 귀족 중에 문벌 귀족인데, 자, 이 고려 예종이라는 왕한테 이자겸의 두 번째 딸이 시집을 갑니다. 그게 바로 문경태후고요. 그 다음 이 이자겸의 둘째 딸과 예종 사이에서 낳은 아들이 바로 고려의 인종입니다. 인종. 그러니까 인종은 이자겸의 외손자인 거. 그러니까 이자겸은 인종의 외할아버지이자 장인어른인 거지. 게다가 인종한테는 또 이자겸의 세 번째 딸과 네 번째 딸까지 시집을 보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딱 봐도 이자겸이 고려 왕실의 권력을 완전히 먹어버려서 엄청난 내전 간섭을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인종 입장에서는 뭐만 하면 이자겸 눈치를 봐야 되는 거야. 여러분이 인종이라면 이자겸을 제거하고 싶지 않겠니? 맞지? 그래서 실제로 인종이 이자겸을 제거하려는 계획을 세우는 거지. 근데 여러분들 어떻게 된다? 들켜버립니다. 왜? 이미 고려의 궁궐은 이자겸 패거리들이 싹 장악했었거든. 자, 그래서 배경에 보면 외척 이자겸, 여기서 말하는 외척이라는 왕실의 친척, 그러니까 왕실과 관련된, 그러니까 외척이라는 거는 정확히 말하면 왕이나 왕비 어머니 쪽 친척을 말한 거거든. 그러니까 왕비의 친정 집안이나 왕의 외가가 외척이라고 하는데, 그냥 쉽게 말해서 왕실의 친척이라고 보면 돼. 자, 이 이자겸 일파가 고려의 권력을 싹 장악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인종 입장에서는 이자겸을 굉장히 제거하고 싶어서 인종과 이자겸을 반대하는 이 인종의 측근 세력들이 이자겸을 쫓아내기 위한 계획을 세우죠. 그런데 이자겸에 의해서 이미 고려 왕실이 먹혔고, 고려 왕실뿐만 아니라 고려 궁궐 자체가 전부 다 이자겸 패버렸기 때문에 이때 당시 이자겸이 인종을 죽이기 위한 난을 일으킵니다. 감히 네가 외손자인 네가 나를 죽이려고 해? 하면서 어떻게 하냐면 인종이 사는 궁궐에 불을 질러봐요. 불을. 여러분들 아무리 외손자라도 한나라의 왕인데, 야,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때 이자겸이 왜 이렇게 권력이 셌고, 심지어 이자겸의 권력이 아무 말도 못했던 이유는 바로 이자겸 옆에 척준경이라는 인물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 이 그림으로 나갈 건데, 척준경은 고려 역사상, 아니 대한민국 역사상 최고의 소드 마스터이자 검성이자 무력이 넘버 원이라고 꼽히는 인물입니다. MSG를 조금 쳐서 삼국지에 나오는 장비, 여포, 관우 다 합친 인물이라고 칭합니다. 여러분 드라마의 도깨비라고 아시죠? 그 공유가 역할을 하는, 거기에서 이 공유가 역할을 하는 도깨비가 이 척준경이라는 썰이 있습니다. 한 번은 이 척준경에 관련된 그 스토리가 있는데, 그 저번에 우리 별무반을 편성한 윤관 기억나죠? 윤관이 여진족한테 포로로 잡히는 사건이 발생하거든요. 이때 척준경이 신하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혼자 칼 한 자루와 말 한 마리를 가지고 여진족을 다 쓸어버리고 윤관을 구해옵니다. 와우, 레전드. 근데 더 중요한 건 여진족, 즉 금나라 여진족이 더 척준경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지력으로는 이순신을 꼽지만 무력으로는 척준경을 꼽습니다. 자, 근데 이게 굉장히 정치가 웃긴 게, 이 이자겸과 척준경이 인종을 죽이기 위해서 권력을 완전히 장악하기 위해서 난리 일으킨다 했죠. 이때 인종이 척준경을 살살
꽃입니다. 어떻게 꽃이냐면, 왜냐면 척준경도 평소에 이자겸을 별로 탐탁치 않아 했거든. 그러니까 척준경도 충분히 무력이 있고 또 권력이 욕심이 조금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인종이 불러요. 야 준경아, 너 언제까지 그 이자겸 옆에서 그렇게 살래? 너 똑똑하잖아. 너 무력 짱이잖아. 너는 고려의 실세가 될 수 있다. 나를 도와주면 내가 너 뒤 봐줄게. 내가 왕이 내가 빽해줄게 라고 해서 척준경을 살살살 구슬려고, 결국에는 척준경이 이자겸을 배신하고 이자겸을 제거하는데 성공합니다. 근데 되게 웃긴 거 뭔지 알아? 이 이후에 척준경도 탈핵을 당해갖고, 그러니까 이때 이미 문신들로부터 차별을 받고 있었기 때문에 이 척준경이 항상 이용만 나가다 끝난 거야. 가슴이 아파요. 이게 이자겸의 난입니다. 아무튼 이 이자겸의 난으로 인해서 문벌 사회가 조금 흔들리기 시작했죠. 왜? 난을 일으켰기 때문에. 자, 그 다음 또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죠. 묘청의 서경천도 운동입니다. 묘청의 서경천도 운동. 자, 이 묘청의 서경천도 운동도 스님이 스토리텔링으로 하면서 설명해 줄게. 일단 배경을 한번 살펴봐. 배경. 왜 일어나는지 봐야 돼. 지금 고려 왕실 상태가 어때? 이 자겸이라는 이 인종의 외척이 난을 일으킬 정도로 고려가 개판입니다. 그때 묘청과 정지상과 같은 무슨 세력? 서경 세력이 있어요. 여러분, 서경 세력이 뭐냐면 고구려 수도가 평양이었죠. 평양. 그래서 고려라는 나라도 고구려를 계승한 나라란 말이야. 그래서 그 평양 쪽에 있는 세력, 그래서 고려에서는 평양을 서경이라 부르죠. 그 서경 세력이 중심이 되어서 일으킨 사건인데, 자, 일단 선생님이 또 스토리텔링을 해줄게요. 스토리텔링을. 인종이 굉장히 지금 힘듭니다. 외롭습니다. 아무도 믿을 사람이 없어요. 왜? 자기의 사위란다. sorry. 자기의 장인어른이 자기를 죽이려고 했잖아. 그래서 그때 서경 사람이었던 묘청이 등장합니다. 전하, 지금 나라가 왜 이렇게 흉흉하시? 아셈될까? 개경의 지덕이 쇠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말한 개경은 고려의 수도죠. 여기 요 대동강 유역의 서경의 기운이 성스럽습니다. 여기로 수도 천도하면 요 금나라 이 종간다 새끼들 밟아버리고 나머지 오랑캐들은 36개 주랭랑을 치고 우리 앞에 무릎을 꿇을 것입니다. 라고 하니까 인종이 솔깃하잖아. 아, 그래? 그러면 서경으로 천도하려면 궁궐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서경에다가 대화궁이라는 걸 짓습니다. 문제는 개경 사람들이 묘청을 엄청 싫어하고 반대하는 거지. 그래서 이때 개경에 살고 있던 당대 최고의 문벌이었던 김부식, 누구? 김부식이라는 이 개경 세력이 엄청나게 반발을 하고 들고 일어납니다. 김부식이 이러죠. 전하, 지금 제정신이에요? 묘청 저거 미친놈이에요. 수도를 옮겨서 금나라랑 전쟁해? 전쟁하면 우리 멸망당합니다. 지금 우리 고려는 사회적 안정이 필요하다고요? 라고 하니까 인종이, 이거 김부식 말도 맞는 거야. 그래서 엄청 갈등하기 시작했을 때, 그때 대화궁에 번개가 탁 떨어져요. 그래서 대화궁에 번개가 쳐서 불이 탑니다. 그래갖고 묘청의 서경천도 계획을 돌려버립니다. 안 된다고. 그러니까 묘청의 입장에서는 자신의 야심차게 준비했던 서경천도 계획이 실패로 돌아가니까, 아니 전하, 준비 다 하고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안 가시면 어떡합니까? 하면서 일으킨 운동과 난이 묘청의 서경천도 운동입니다. 이해했죠? 자, 그러면 수능 특강에서 밑줄 치면서 해볼게요. 자, 일단 누가 중심이 됐습니까? 묘청과 같은 서경 세력이 중심이 되어서, 서경 땅이 좋다 했잖아. 개경 땅 안 좋고, 이런 땅의 기운과 요 지리의 이점을 사용해서 수도를 옮기자고 하는 이런 중요한 지리 사상을 뭐라 그러냐면 풍수지리설이라고 합니다. 묘청이 풍수지리설을 근거로 해서 서경으로 옮기자고 했죠.
그때 서경으로 옮기면서 뭐라고 주장하냐면 우리 고려도 이제 자랑스럽게 옛 태조 왕건의 또는 또 광종의 유지를 이어받아서 칭제건원 합시다. 우리 고려 대단하지 않습니까? 우리 조상들 보십시오. 칭제건원이 뭐야? 칭제 황제라 칭하고 건원 연호를 사용한다 그 뜻이야. 황제라 칭하고 연호를 사용한다 그 뜻입니다. 풍수지설과 칭제권원. 그러면서 서경을 옮기면 그 우리 위에서 우리를 가끔씩 약탈을 하고 있는 그 여진족이 세운 나라 금나라를 정벌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거죠. 근데 그때 누가 반대할 때였습니까? 김부식과 같은 개경 세력의 반대로 서경천도운동이 좌절됐다 했죠. 그러니까 묘청이 서경에서 난을 일으키지 않습니까? 하지만 어쩔 수 없이 김부식이 이끄는 관군에 의해 진압됩니다. 여러분 참고로 김부식은 굉장히 유명한 사람인데 뭘로 유명하냐면 우리나라에서 최고로 오래된 역사책 바로 삼국사기를 편찬한 사람입니다. 편찬한 사람이야. 자, 어쨌든 중요한 건 뭐냐면 결과가 별과 이 자겸의 난으로 인해서 문벌 사회가 금이 가기 시작하고 묘청의 서경천도 운동으로 인해서 문벌 사회가 매우 많이 흔들립니다. 근데 여러분들 여기 중요한 건 뭐냐면 묘청의 서경천도 운동은 말 그대로 고구려를 계승해갖고 위로 북진 정책 하자 이거지. 태조 왕건이 바랬던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 진압됨으로써 한번 적어볼까? 사실상 고려의 북진 정책이 종결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개경 중심의 문벌 사회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겁니다. 결국에는. 그러니까 이 문벌 사회가 더욱더 흔들리면서 안 그래도 이 문신들, 이 문벌들이 개판이었는데 평소에 차별받고 있던 무신들이 더더욱더 차별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 뭐가 일어나게 되냐? 무신들이 못 참겠다 하면서 일으키는 게 바로 무신정변인 거예요. 무신정변. 무신들이 일으킨 정변으로 인해서 이제 고려는 무신들이 정권을 잡거든. 그 시기를 우리가 무신정권이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여러분, 문신들이 무신을 겁나 차별하는데 더 골 때리는 거는 무신들의 최고 관직이었던 장군이란 자리가 있어요. 장군직. 거기에 문신이 앉기도 해. 이거 말이 안 되지.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오늘날 국방부 장관을 공부만 하던 공무원을 앉히는 거랑 똑같단 말이야. 여러분들이 아는 서희, 윤관, 강감찬 전부 다 문신이에요. 게다가 또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 김돈중이라는 애가 있어요. 김부식의 아들이야. 새파랗게 젊은 이 김돈중이가 오늘날 고려의 궁궐 연회 때 당시 무신들한테 가장 존경을 받고 있었던 정중부의 수염을 불러 태웁니다. 이게 얼마나 엽기적인 사건이냐면 김돈중이 술을 먹고 술에 취해갖고 이 들고 있던 촛불을 가지고 아우 정중부 장군 이 수염이 멋지네요 하면서 촛불을 갖다 댑니다. 그러니까 수염이 타버려요. 여러분들 이 시대 때 수염은요 정말 중요한 겁니다. 부모님한테 물려받은 신체 일부이기 때문에 이걸 태운다는 거는 어마어마한 욕짓거리예요. 게다가 군인들 월급도 차별받습니다. 게다가 무신들은 각종 노동에 착취당합니다. 어떤 한 썰이 있는데요. 여러분들 무신들이 어디 공사를 하거나 노동을 착취당할 때 이때 먹을 것도 자기가 도시락을 챙겨와야 돼요. 한 번은 어떤 한 무신이 한 명 있었는데 돈이 없어서 도시락을 못 챙겨왔어요. 근데 그의 아내가 쉬는 시간에 찾아와서 진수성찬을 쫙 차려준 거예요. 고기 반찬을. 그러니까 이제 무신이
아니 부인, 돈이 어디서? 그러더니 부인이 머리에 싸고 있던 보자기를 푸는 거죠. 그때는 삭발된 상태야. 머리카락을 다 파는 거야. 그러니까 거의 이 정도였어. 자, 이러면서 무신들의 화가 끝까지 난 상태인데 결정적인 사건이 터집니다. 그 보현원 사건이라고, 무슨 사건이냐면 이때 당시 고려의 왕이 누구냐면 의종이에요. 의종. 의종이 직접 보현원으로 행차하는 그 거리에서 오병수바퀴라는 행사를 시킵니다. 이 오병수바퀴가 뭐냐면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택경과 그 다음에 태권도 비슷한 격투기 게임인데, 격투기에 격투기. 그 이제 의종이 좀 자기 즐기려고 오병수바퀴를 시켜서 자기를 즐겁게 하거나 겨루기를 잘한 무신들한테 또 상을 내리는 그런 또 축제거든. 근데 그때 누가 오병수바퀴를 하게 되냐면 이소응이라고 나이가 좀 많은 무신과 굉장히 젊은 무신을 싸움을 붙입니다. 여러분 생각해봐. 정말 피가 끓고 신체 건강한 젊은 무신이 싸움을 잘하겠니? 이제 늙어서 지금 거의 움직이지도 못하는 이제 늙은 무신이 싸움을 잘하겠어. 그러니까 이제 이소홍이 계속 발리는, 그러니까 계속 싸움을 지는 거야. 근데 그걸 구경하고 있던 이소홍보다 한참 어린 한뢰라는 문신이 이소홍한테 니는 무신이 맞냐? 하면서 뺨을 때립니다. 그러니까 뺨을 때리면서 너는 싸우지 말고 차라리 개처럼 짖어라 하면서 엄청난 굴욕을 줍니다. 그래서 요게 도화설이 되어갖고 보현의원으로 가는 길에 꾹 참고 있다가 보현원에 도착하자마자 무신들이 눈에 보이는 문신들을 전부 다 싸그리 쳐 죽이는 정변이 일어납니다. 이게 바로 무신정변이. 이때는 전부 다 죽입니다. 자, 여기까지만 하면 뭐 이해는 돼요. 이해는 돼. 근데 당시에 무신들의 영웅이 누구였냐면 정중부라는 장군이 있었는데, 이 정중부가 그래도 당시에는 리더십이 있었어요. 능력도 있고 평소에 무신들에게 호의적이었고 또 똑똑하고 무신들을 차별하지 않은 문신은 살려주자고 하거든. 그런데 하급 무신들이 눈에 뵈는 게 없어. 이때부터 문신들 싸그리 다 죽이고 강물에 빠뜨리고 심지어 죄 없는 문신들의 가족들까지 죽이고 겁탈하고 집까지 불태웁니다. 근데 게다가 민가까지 약탈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오히려 더 통제불능이 된 거야. 여러분들 문신들이잖아. 문신들은 글 공부하는 애들이지. 얘네들이 백성들 세금 뜯을 때, 삥 뜯을 때는 그 나름 똑똑하게 세련되게 뜯어요. 왜? 똑똑하니까. 영악한 거지. 근데 무신들은 겁나게 무식하게 뜯어. 세금 안 내? 아니면 죽여버리고. 그러니까 더욱더 이 농민들이 살기 어려워진 거야. 그러니까 심지어는 이 무신들 중에서 이의민이라는 무신이 정권을 잡기도 하는데, 이의민의 엄마가 절의 노비고 아빠가 소금장수인 천민 출신이거든. 근데 이의민이 한때 권력을 가진 적이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러한 전체적인 소식이 퍼져요. 그럼 어떻게 돼? 저런 천한 것도 고려를 가지네? 하면서 하극상이 겁나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당시에.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 우리 주변에 답도 없이 능력도 없고 공부도 안 하고 인성도 완전 쓰레기야. 그러니까 인생이 노답이야. 근데 얘가 갑자기 20년 후에 대통령 후보로 나와서 대통령이 당선이 됐어. 그거 이거랑 비슷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오히려 무신정변 이후에 전국적으로 농민과 천민의 봉기가 많이 발생하는 겁니다. 선생님이 굳이 필기를 안 해도 이렇게 말로 하는 것도 시험 문제 언제든지 활용될 수 있으니까 잘 들으셔야 돼요. 자, 그러면 돌아와서 배경을 보고, 배경. 자, 무신 정권의 배경이 뭐래서 쉬워. 그래. 당시에 문벌들이 권력을 꽉 잡고 있고 무신들에 대한 차별 대우가 너무 심해서 일으켰다 했죠. 그래서 일으킨 정변이 무신 정변이라 했고, 처음에 주도권을 잡은 애들이 정중부와 이의방이 주도해서 정변을 일으켰기 때문에
주도권을 잡는다 했습니다. 자, 그러면 선생님이 지금 이 수능 특강에다가 뭐를 적어줄 거냐면 무신정변 이후에 정권을 잡는 그 스토리를 얘기해 줄 겁니다. 자, 맨 처음에는요, 무신들 중에서 이고와 이의방이라는 무신이 정권을 잡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등장한 게 바로 정중부 장군입니다. 어떻게 등장했냐면, 자, 스토리텔링. 이고와 이의방은 또 서로 싸우다가 서로 이의방이 또 이고를 죽입니다. 그러니까 정중부가 니는 왜 동료를 죽이냐면서 또 죽여요. 그 다음 정중부 다음에 등장한 또 이 무신 정권의 또 최고봉이 경대성이라고 개인의 사병 조직을 만든 도방을 만든 이 경대성이 아니 장군은 왜 부하를 죽입니까? 하면서 또 자기가 권력을 잡습니다. 그 다음 경대성 이후에 등장한 사람이 바로 누구다? 이의민이야. 이의민. 그러니까 경대성은 또 자기를 언제 누가 죽일지 몰라서 불안에 떨다가 죽거든. 그리고 나서 등장한 게 이의민이라 했지. 이의민 내가 무슨 출신이라 했어? 부모님이 모두 천안 출신이었던 천민 출신이란 말이야. 그 다음에 무신 정권을 잡는 사람들이 중요해요. 그게 누구냐? 최충헌. 너는 왜 천민이고 하면서 죽여버리고 정권을 잡게 되고, 그 다음 최충헌부터 최씨 무신 정권이 60년간 지속되는데 다 외울 필요 없이 최충헌과 우리는 최우 정도만 알면 됩니다. 그 다음에 뭐 최항, 최의, 뭐 김준, 그 다음에 이면, 임유무 부자들 까지 무신 정권이 이어지는데, 여기서 다 기억을 못해도 정중부라는 이름과 그 다음 최충헌과 최우로 시작하는 이 최씨 무신 정권을 알아야 됩니다. 너무 중요하거든. 너무 중요해요. 자, 참고로 최충헌 때는 권력을 딱 잡고 나서 자신의 권력을 안정화시키기 위해서 뭐를 설치하냐면 교정도감이란 걸 설치합니다. 선생님이 배웠죠. 고려의 중앙정치제도는 이성육부제입니다. 그렇지. 그런데 그 고려의 중앙정치제도를 놔두고 최충헌이 만든 교정도감이라는 곳에 모든 고위 관료가 모여서 여기서 모든 정책을 결정하게 됩니다. 당연히 최충헌이 교정도감의 교장이 되어서 권력을 잡는 거고요. 여기서 거의 다 합니다. 그 다음에 최충헌이 당시 좀 어지러운 사회이기 때문에 무신들과 다른 신하들한테 올리는 봉사 10조를 통해서 정치를 이렇게 해라, 뭐 사치 부리지 마 이런 식으로 써요. 사치는 지가 제일 많이 부리면서. 그 다음 최우 때가 시험 문제 정말 많이 나오는데, 최우 때는 뭘 설치하냐면 정방이라는 곳을 설치해요. 정방이 기구야. 기구 뭐냐, 자신의 집 안에다 짓는데, 이게 뭐냐면 인사기구 뭐냐 안녕하십니까, 이게 아니고 사람을 뽑을 때 이 인사기구였던 정방의 허락이 있어야 돼. 사람을 뽑는 걸 인사라 그러거든. 그 다음에 그 유명한 삼별초가 최우 때 등장합니다. 삼별초라는 거는 요 왼쪽에 잘 나와 있습니다. 자, 한번 읽어보시고. 네, 읽어봤죠. 이 삼별초가 왜 중요하냐면 결국에는 고려가 몽골이란 국가에 항복을 하거든. 근데 끝까지 항복하지 않고 몽골과 끝까지 싸우다가 전멸당한 부대가 바로 삼별초입니다. 삼별초. 자, 그럼 돌아와서 수능 특강고를 한번 밑줄 쳐볼게요. 자, 선생님이 무신 정권 중에서 뭐가 중요하다 했죠? 그렇지, 최씨 무신 정권이 중요한데, 이 최씨 무신 정권 때 유명한 또 기억해야 될 첫 번째 타자가 바로 최충헌이에요. 최충헌 맞지? 최충헌이 권력을 장악한 후 내가 뭘 세웠다 했어. 그렇지, 교정도감을 세웠고 이후 60년 동안 권력을 유지한다 했습니다. 자, 교정도감 적혀있고, 그 다음
최충훈의 아들 최우가 설치한 정방도 중요하고, 정방 뭐라 했습니까? 무슨 기구라 했어? 인사행정 담당 기구라 했죠. 그 다음 자료 플러스 무신정밀을 발발 봅시다. 자, 선생님이 가끔, 아니 누누이 강조하지만 이런 제시문들을 보고 키워드를 찾아서 이 사건은 이거와 관련되고를 캐치할 줄 알아야 된다 했죠. 자, 여러분들이 공부할 때 다 읽어보겠지만 키워드만 보시. 키워드 일단 이때 당시 의종이고요. 그 다음에 정중부 맞죠?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아까 배웠던 김돈중이가 옛날에 수염을 태우고서 악감정이 있어 라고 하는 거죠. 자, 아무튼 이 제시문을 보면 무신정변이구나 라는 걸 알면 됩니다. 그러니까 무신정변은 문신을 살해하고 의종을 폐위한 후 세웠던 무신정권은 1270년, 그러니까 1170년이라고 하든, 무신정변이 1170년 적어줄게. 무신정변이 1170년이라고 하든. 근데 1270년 개경으로 환도할 때까지 약 100년 동안 지속됩니다. 왜? 개경으로 환도했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최후 때 몽골이 쳐들어와요. 근데 이때 몽골한테 우리가 당해낼 수가 없어. 그래서 수도였던 개경을 포기하고 잠시 어디로 후퇴하냐면 강화도로 후퇴하거든. 그 강화도에서 계속 몽골과 항쟁하다가 결국에는 1270년에 항복을 하고 개경으로 환도한다는 그 얘기. 자, 여기까지가 오늘 이자겸의난과 묘청의 서경천도운동 무신 정권에 대해서 배운 내용입니다. 자, 모두 수고했고 오늘은 여기까지.